백 대변인이 저 연설에서 이 표현을 썼네요. 우리 세대는 가장 중요한 10대와 20대에 문재인이라는 재앙을 겪었고 20대와 30대에 이재명이라는 더 큰 악몽을 겪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 민주당의 당원 교육을 담당했던 박구용 교수가 2030을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길들여지지 않고 상식과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상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뭔지 보시죠. 두 눈 부릅뜨고 저들의 음험한 독재를 하나도 빠짐없이 똑똑히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저 무도한 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외칩시다. 우리는 그들의 만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일생이 걸릴지라도. 네. 엊그저께 저 많이 모였어요. 네. 15만 명 네. 추산, 당 추산입니다만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동안 저는 일단 이 메시지를 언젠가 꺼낼 수 있을 때 꺼내야겠다라고 꾹꾹 담아놨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에요? 네, 오늘 이번 연설문에서 제가 연설을 했던 내용이 제가 이제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0대, 20대, 30대 저희 세대가 느끼고 있는 세대 억압 그리고 뭐 조국이나 뭐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금 극우몰이하고 있는 이런 이념 탄압 같은 것들 저희는 교실에서부터 이미 그걸 당해왔던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겠다. 다만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정당 가입 뭐 정치 뭐 이런 거 뭐 추진하느니 마느니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옳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낙인 찍기나 마녀 사냥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요.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경찰관을 징계를 한다거나 국가대표 선수를 공개적으로 표적 삼아서 마녀 사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건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감히 그들에게 반하는 생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억압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아주 귀한 상황에 써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형성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낭비하거나 그냥 소진되어 버려야 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꾹꾹 담아두고 참고 삼키고 있었는데 당 사무국에서 이번에 연설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네, 이때 많은 국민들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힘들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이렇게 탄핵이 인용당하는 상황 그리고 대선에서도 패배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두운 감정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를 드려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이 뭐였어요? 진짜 내가 이거 뭐 길게 연설은 하셨습니다만은 나는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극우가 되는 시대다. 네, 그리고 상식을 말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네, 그만큼 검열과 억압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세대 헤게모니와 이념 헤게모니 속에서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이 여론은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은 저는 뉴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네, 그리고 40대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치 기득권들이 터부라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금기를 앞으로 깨어나갈 것이고요.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미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길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특히 저희 세대는 너무 힘듭니다. 10대, 20대 때 문재인을 겪어야 됐거든요. 평생이 걸릴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싸움이니까 함께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리고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이나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거. 너 극우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선생님이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좌파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또는 이제 회사에서도 뭐 상사가 민주당 칭찬을 계속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뭐 찍힌다거나 이런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해도 되느냐에 대해 묻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얘기하시라.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불편하게 느끼지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더 당연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요. 일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정치 병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항상 김어준 방송 보시는 정치적으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강요를 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정말 공론화되어야 할 상식은 파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매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금기를 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조주의적이고 광신도적인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백 대변인이 저 연설에서 이 표현을 썼네요. 우리 세대는 가장 중요한 10대와 20대에 문재인이라는 재앙을 겪었고 20대와 30대에 이재명이라는 더 큰 악몽을 겪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과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연수원장이었던 박구용 교수. 그 전에 박구용 교수가 2030을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길들여지지 않고 상식과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정말 안타까운 게요. 586 세대들이 본인 자녀들 대입 취업시켜야 돼서 여러 가지 전형이나 제도를 조작을 했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다 걷어차고 없애버렸거든요. 그 상황에 저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실력과 능력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586 기득권이냐 아니냐 그들과 얼마나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시작점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 버렸고요. 사법고시도 없어진 시대였고 그들이 행정고시도 없애려고 했고요. 외무고시도 없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린 여러 가지 분노나 우리의 공감대를 이번에 사실 저에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좀 크게 말할 수 있을 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586 세대의 부모가 기득권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단독 기사가 2개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 하면은 이 박은정 씨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조국당 의원의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지인의 로스쿨 진학 문제와 관련해서 이대 로스쿨에 뭐 연락을 취해서 이게 논란이 됐다라는 하나의 기사. 물론 그 보좌진은 그거에 다른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독 기사. 그리고 또 하나의 단독 기사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찬압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그 사건이 배당됐다라는 기사. 다 민주당과 조국당이에요. 네, 근데 뭐 공수처에 배당을 했으면 뭉개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경찰도 뭐 수사에 나서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뭐 법률적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요. 네, 로스쿨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드리면 뭐 박은정 의원만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 의원실의 보좌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이 처음 생겼을 때 초기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정 입학이나 입시 비리 같은 것들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그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정작 입학 취소가 안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미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다 따고 나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고 그 입시 비리를 저질렀던 가령 이제 조국 사례를 들자면 뭐 최강욱 정도는 처벌받지만 조민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 문제의식을 저희는
10년 이상, 10년, 20년 동안 다 겪어온 세대입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각 나라의 4050, 40대들, 50대들 좌익 기득권들이 완전히 PC주의에 절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완전히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억압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번에 찰리 커크 죽음 때문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찰리 커크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22년, 21년부터 이미 정상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실 시위들이 있었어요. 집회와. 네, 네팔이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청년의 분노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부역했던 좌익 정치 기득권들이 네팔을 병들게 만들었고 청년들이 모 매체들에서는 무슨 SNS 활용 못하게 했다고 분노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는 조민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세습받은 지위와 부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대다수의 청년들은 본인의 능력 여부나 노력 여부와는 관련 없이 불이익을 봐야 하는 사실상의 공산당이 추구하는 계급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움직임이 들끓어서 혁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혁명 이후의 여러 가지 절차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람을 교체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지금 교체하고 총선을 재실시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 기득권들이 국민의 눈속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들이 능력 없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공직에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개헌 이야기를 한다거나 제도를 바꾸자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제도보다도 큰 문제인 것이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네, 사람을 제대로 교체해야 되는 거고 한국 정치도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저는 공천이 제대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임명직 같은 느낌, 관료 카르텔 같은 느낌을 주는 억지로 띄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다. 따라서 저는 네팔의 사례를 보고 그리고 각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